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하피수학학원입니다. 이번엔 얼마 전에 실시한 2021년도 광명북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형별 문항수를 살펴보면 객관식 16문항, 논술형, 서술형 아닌 논술형 문제 3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지난 3년간의 난이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21년도 문제는 하레벨 4문항, 중상 문제가 9문항, 6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20년도에는 하레벨 9개, 중레벨 9개, 상레벨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전 19년도에는 하레벨 4개, 중레벨 10개, 상레벨 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 20년도에는 부득이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자주 못 가게 되면서 학교에서 난이도를 조금 조율한 것으로 보이고요. 대체적으로 21년도와 19년도와 같이 하레벨보다는 중레벨의 문제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레벨을 결정지을 수 있었던 킬링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6번, 이번 시험에서 16번 문제가 가장 난해한 문제였습니다. 이 16번 문제는 연립부등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변수의 범위에 따른 상황을 하나씩 확인해야 되는 거의 모의고사형의 문제로 모의고사에서 20번, 19번 쪽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레벨의 문제입니다. 정확히 문제를 풀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혹은 시간을 적당히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해도 정확히 풀기에는 쉽지 않을 어려운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논술형 3-2번의 경우는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문제로 사실 자취의 방정식 문제가 제가 십수년간 아이들을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유형이 바로 자취의 방정식 문제인데 그 문제가 논술형으로 나오면서 사실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있지만 공부 습관이 꼼꼼하지 않은 학생들일 경우에는 이번 논술하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하피수학학원에서는 이 자취의 방정식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유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마다 혹은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 학원의 광명북부 학생들은 이 자취의 방정식 문제를 비교적 수월하게 문제를 풀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 문제는 이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챕터가 메인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도형의 방정식은 매년 모든 아이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단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도형의 방정식 챕터는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분류는 기본적인 공식을 암기하고 그 공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가장 단순한 문제 유형이 있었다면 반대로는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도형적인 상식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도형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바로 이 15번 문제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상식적인 문제로 문제를 풀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중학교 때 배웠던 닮음을 활용을 해서 닮음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학생들은 고등학교 문제를 풀 때 중학교 상식을 가져와서 문제를 푸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학생들 입장에서 체감으로 느끼는 난이도는 좀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명북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예상 등급을 살펴보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만점자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90점대 이상의 학생들 또한 전교에서 10명 안팎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급을 조금 예상을 한번 해본다고 한다면
80점 후반대인 친구들, 사실 광명북고등학교 중간고사 문제 또한 이번 기말고사 난이도와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80점 후반에 있는 아이들이 1등급 컷을 가져갔을 것으로 보이고요. 80점 초반 혹은 70점 후반의 아이들이 2등급 컷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70점 초반이 되면 3등급 컷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80점 초반부터 70점 중반까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몰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명북고처럼 평균 이상, 대부분 아이들이 평균 이상의 공부를 하는 친구들의 경우 이런 중상위권이 두텁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가 한두 문제를 더 맞추냐를 가지고 좀 더 편안한 등급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등급을 넘어설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험에 전반적인 총평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따른 저희 학피 수학의 준비 과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시험이 쉽나요 어렵나요를 판단하려면 어려운 문제가 몇 개였습니까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 시험 문제에서 흔히 말하는 상레벨 문제가 몇 개인가요를 가지고 학교 시험 전체의 상레벨 문제를 상중하 레벨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중상 레벨의 문제가 얼마나 많냐, 하레벨 문제가 얼마나 적냐에 따라서 학교 시험의 난이도가 판가름 납니다. 이번 광명북고처럼 하레벨 문제가 4-5문제밖에 없고 대부분이 중상 레벨의 문제로 치우쳐진 학교 문제인 경우는 학교 시험 문제가 체감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는 문제의 유형이죠. 진성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진성고등학교는 가장 어려운 문제만 비교해 본다면 광명북고랑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하레벨 문제 혹은 중레벨의 난이도를 비교해 본다면 진성고등학교가 광북고보다 더 높기 때문에 진성고가 광북고보다 난이도가 더 높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명북고처럼 중상 레벨의 문제가 많은 학교 시험의 문제는 중상 레벨의 문제를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아니라 중하 레벨의 문제를 얼마나 많이 푸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갈라집니다. 자, 학교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라고 하면은 그 학교 시험은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누가 기본기로 잘 다져져 있나, 중하 레벨의 문제가 누가 더 능숙해서 거기에서 어떤 유형을 더 잘 접목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빨리 풀리는지가 결정이 되게 될 거고요. 이번 시험 문제는 전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한두 문제는 아예 읽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따라서 누누이 말했지만 중간 레벨의 문제의 판가름으로 결정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저희 학원의 대비책이 어떤 대비를 했었냐면, 저희 학원은 이번 시험 대비 초반에 도전 800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도전 800제의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였냐면, 매주 금요일 저녁에 마칠 때 아이들이 200제 문제를 가져갑니다. 200제 문제가 상당히 쉬운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 중하 레벨로 이루어져 있는 200제 문제를 금요일 밤에 줍니다. 그 200제를 주말 내 토요일과 일요일 내에 그 문제를 풀어서 저희한테 인증을 받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저는 200문제를 풀 때 한 4시간 해서 5시간 정도가 소요되기를 희망을 하며 아이들한테 그 문제를 주고 있는데, 이 200제 문제를 반복하고 연습을 했더니 기본기가 무엇보다 단단해지는 것을 바로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도 저한테 평가를 하기를 이번에 그런 200제 문제를 진행을 했더니 너무너무 좋았다. 그래서 쉬운 문제를 쉽게 문제를 풀면서 거기에서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중상 레벨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다라고 저한테 평가를 하는 거 보고 이 프로젝트의 성공임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불어 거기에 더불어 가면서 이 쉬운 문제를 풀면서 반대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많이 연습을 하면서 이 난이도 높은 문제, 즉 광명북고보다 높은 난이도는 뭐 분당권이든 목동권이든 대치동권의 학교 시험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그걸 시간 내로 푸는 연습을 많이 하면서
문제를 집중해야 될 문제와 버려야 될 문제, 풀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를 선별하는 연습을 많이 연습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더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여름방학 및 2학기 수업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많은 고등학생 친구들이 특히 광명 북고등학교처럼 웬만한 레벨 이상을 학생들이라면 수학하라는 2학기 과정의 문제를 한두 번쯤은 선행을 하고 입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광명 북고등학교에서 수학하를 선행하지 않는 친구는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학하를 한번 했으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는 수원을 한번 해볼까? 수원을 하던가 혹은 2학기 공부를 많이 잊었기 때문에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름방학은 길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2학기 대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풀이보다는 꼼꼼한 개념서를 이용해서 방학 중에 그 개념별로 유형별로 문항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개념서는 중학교 때 공부했던 개념서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것도 괜찮고요. 혹은 새로운 교재를 가져와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번 2학기 때 공부를 하게 될 수학하 개념을 한 번씩 정리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이 개념과 더불어서 제가 오늘 이 설명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중간 레벨의 문제를 충분히 반복을 해서 이번 방학 중에는 기본기를 다지는 데에 좀 더 매진을 하시고요. 2학기 개학을 한 후에는 자익소리라든가 고쟁이 혹은 마프 시너지 이런 책들을 통해서 문제를 심화 문제 위주로 많이 연습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 북고의 기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